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마이너스. 남편은 떠났습니다. 자식들은 멀리 있습니다. 전 오늘도 혼자입니다. 하루 종일 혼자 있습니다. 밥도 언제나 혼자서 먹습니다. 할 게 없습니다. 너무나 외롭습니다. 이제는 죽음보다 외로움이 더 무섭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오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전화 한 통씩 하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녁 6시 밥을 지었습니다. 1인분 찌개를 끓였습니다. 작은 냄비에 상을 차렸습니다. 밥 한 공기, 찌개 한 그릇, 반찬 2가지. 혼자 앉았습니다. 텅 빈 식탁에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떴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씹었습니다. 삼켰습니다. 다시 떴습니다. 또 입에 넣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6시 10분, 10분밖에 안 지났습니다. 밥을 다 먹는데 20분 걸렸습니다. 예전엔 5분이면 됐는데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 하나, 냄비 하나, 5분 걸렸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6시 35분,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봤습니다. 근데 내용이 안 들어왔습니다. 7시, 드라마가 시작했습니다. 봤습니다. 근데 재미없었습니다. 8시, 드라마가 끝났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8시 5분, 잠자리에 들기엔 너무 이릅니다. 근데 할 게 없습니다. 핸드폰을 봤습니다. 카톡 없습니다. 전화 없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시간이 안 갑니다. 64세 혼자 사는 여자. 남편은 3년 전에 떠났습니다. 자식들은 멀리 있습니다. 저녁 시간이 너무 깁니다. 6시부터 10시까지 4시간. 예전엔 짧았는데 지금은 너무 깁니다. 3년 전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심근경색.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유감입니다. 남편 67세 결혼 40년 그렇게 갔습니다.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3일장 사람들이 왔습니다. 위로했습니다. 힘내세요. 많이 슬프시죠? 이제 혼자 어떡하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울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근데 이상했습니다. 슬픈데 동시에 다른 감정도 있었습니다. 안도감. 그 생각이 들자마자 놀랐습니다. 남편이 죽었는데 안도감이라니. 근데 사실이었습니다. 40년 남편과 산 세월. 쉬운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화를 잘 냈습니다. 술을 마셨습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밥이 왜 이래? 집이 왜 이렇게 더러워? 내가 벌어온 돈으로 사는 주제에 40년 그렇게 살았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근데 참았습니다. 이혼?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 시대 여자들은 다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떠났을 때 슬픈 동시에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이제 소리 안 들어도 되겠네. 이제 눈치 안 봐도 되겠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나쁜 사람 같았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니까요. 남편이 떠나고 한 달쯤 지났을까요? 집이 조용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눈치 안 봤습니다. 밥을 안 차려도 괜찮았습니다. 늦게까지 자도 괜찮았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늦게까지 수다 떨었습니다. 남편 눈치 안 봤습니다. TV를 마음대로 봤습니다. 드라마, 예능, 뭐든지 남편이 채널 바꾸라고 소리 안 질렀습니다. 편했습니다. 정말로. 근데 한 달쯤 지나니까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녁 먹을 때 혼자 앉아 있으니까 너무 조용했습니다. 예전엔 남편이 있었습니다. 밥상 앞에 소리 지르고 트집 잡고 짜증내고 시끄러웠습니다. 근데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지금은 없습니다. 조용합니다. 너무 조용합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혼자 말없이 숟가락 소리만 들렸습니다. 내가 먹는 소리. 그게 외로웠습니다. 자식이 둘 있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아들은 서울에 삽니다. 결혼해서 애도 둘 낳았습니다. 직장 다닙니다. 딸도 서울에 삽니다. 미혼입니다. 직장 다닙니다. 둘 다 바쁩니다. 명절 때 옵니다. 1년에 두세 번, 하루 있다 갑니다. 전화는 가끔 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엄마 잘 지내? 응, 잘 지내. 밥은 잘 먹어? 응, 먹어. 몸은 괜찮아? 응, 괜찮아. 그래, 엄마 나 바빠서.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그래, 잘 지내라. 전화가 끊깁니다. 5분. 그게 전부입니다. 서운합니다. 근데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애들도 바쁘니까요. 애들도 살아야 하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제가 잘해준 것도 없습니다. 애들 어렸을 때 저는 힘들었습니다. 남편은 돈을 못 벌었습니다. 제가 일했습니다. 식당에서, 공장에서, 청소일까지. 애들은 혼자 컸습니다. 학교 갔다 오면 집에 엄마 없었습니다. 숙제 봐주는 엄마 없었습니다. 밥 차려주는 엄마 없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저를 안 찾는 게 당연한 것 같기도 합니다. 미안합니다. 근데 동시에 서운합니다. 복잡합니다. 2년 전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혼자 사시지 말고 우리 집으로 오세요. 며느리도 동의했답니다. 손주들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처음엔 아니야. 엄마 혼자 괜찮아. 근데 아들이 계속 권했습니다. 엄마 나이도 있으신데 혼자 있으면 위험해요. 결국 갔습니다. 아들 집으로. 서울. 아파트. 방 하나 줬습니다. 작은 방. 짐을 풀었습니다. 옷 몇 벌. 이불 한 채.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편하게 계세요. 고맙다고 했습니다. 근데 편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눈치 봤습니다. 며느리가 출근 준비합니다. 아이들 학교 보냅니다. 바쁩니다. 저는 방에서 나가지 못했습니다. 방해될까봐. 아침 먹을 때도 눈치 봤습니다. 어머니 밥 드세요. 며느리가 차려줬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미안했습니다. 손주들 돌봐줬습니다. 학교 끝나면 데리러 갔습니다. 저녁 만들어줬습니다. 청소했습니다.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데 힘들었습니다. 손주들은 말을 안 들었습니다. 할머니 싫어. 엄마가 해줘. 상처받았습니다. 며느리 눈치도 봤습니다. 설거지하면 어머니 제가 할게요. 했습니다. 청소하면 어머니 괜찮아요. 했습니다. 친절했습니다. 근데 그게 더 불편했습니다.
저녁에 아들 내외가 얘기합니다. 저는 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TV 소리 들립니다. 웃음소리 들립니다. 저만 빠진 것 같았습니다. 6개월 그렇게 살았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한테 말했습니다. 나 집에 가고 싶어. 아들이 놀랐습니다. 왜요? 불편하세요? 아니야. 그냥 내 집이 좋아서. 거짓말이었습니다. 불편했습니다. 정말로. 근데 솔직하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도 왔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뭐 잘못한 거 있어요? 아니야. 너희 잘못 없어. 그냥 내 집이 편해서. 며느리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미안했습니다. 아들이 짐을 싸줬습니다. 차에 실었습니다. 집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걱정 마. 아들이 갔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집에 짐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했습니다. 아들한테, 며느리한테. 근데 동시에 가벼웠습니다. 마음이. 이제 눈치 안 봐도 됩니다. 이제 미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유로웠습니다. 근데 그 생각이 들자마자 죄책감이 왔습니다. 나는 나쁜 엄마야. 자식들이랑 있는 게 불편하다니. 근데 어쩔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니까요. 아들 집에서 나온 지 1년 반이 지났습니다. 다시 혼자 삽니다. 편합니다. 눈치 안 봐도 됩니다. 미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밥 안 먹어도 괜찮습니다. TV를 마음대로 봅니다. 청소를 안 해도 괜찮습니다. 자유롭습니다. 근데 외롭습니다. 저녁 먹을 때 혼자 앉아 있으면 텅 빈 식탁이 보입니다. 예전엔 남편이 있었습니다. 소리 지르고 짜증내고. 근데 있었습니다. 6개월 전엔 손주들이 있었습니다. 시끄럽고 말 안 듣고. 근데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없습니다. 조용합니다. 너무 조용합니다. 밥을 먹습니다. 혼자. 숟가락 소리만 들립니다. 외롭습니다. 근데 아들 집으로 다시 갈 수는 없습니다. 눈치 보는 게 싫으니까요. 미안한 게 싫으니까요. 그럼 이대로 살아야 합니다. 혼자. 이게 잘한 걸까요?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제 생일입니다. 64세.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달력을 봤습니다. 동그라미 쳐놓은 날. 내 생일. 핸드폰을 봤습니다. 카톡. 없습니다. 전화. 없습니다. 10시. 아직 없습니다. 12시. 아들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생일 축하해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2시. 딸한테서 카톡이 왔습니다.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바빠서 연락 늦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전화는 안 왔습니다. 저녁 6시.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미역국. 스스로 끓인 미역국. 촛불도 없었습니다. 케이크도 없었습니다. 그냥 미역국 한 그릇 먹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64년. 제 인생 생일인데 아무도 축하해주지 않습니다. 남편은 죽었습니다. 자식들은 문자만 보냈습니다. 친구들은 제 생일 모릅니다. 혼자입니다. 완전히 미역국을 다 먹었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64세
주름진 얼굴, 흰머리, 늙었습니다. 그리고 혼자입니다. 이게 내 인생인가요? 밤 10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어둠, 조용합니다. 숨소리만 들립니다. 내 숨소리, 생각합니다. 만약 지금 내가 쓰러지면 심장마비, 뇌졸중, 쓰러지면 누가 알까요? 아무도 모를 겁니다. 아들은 서울에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전화합니다. 딸도 서울에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문자 보냅니다. 이웃도 모를 겁니다. 혼자 사는 집, 조용한 집, 며칠이 지나도 아무도 모를 겁니다. 일주일, 한 달, 그때쯤 냄새가 날까요? 그제서야 알까요? 고독사, 뉴스에서 봤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 죽은 지 한 달 만에 발견됐다고. 그게 저일 수도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닙니다. 혼자 죽는 게 무섭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곁에 없이. 그게 제일 무섭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 다음 날 아침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문득 생각났습니다. 남편, 3년 전에 떠난 남편, 40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화를 잘 냈습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술을 마셨습니다. 미웠습니다. 이혼하고 싶었습니다. 떠나고 싶었습니다. 근데 참았습니다. 40년. 그리고 남편이 먼저 갔습니다. 그때는 안도했습니다. 이제 소리 안 들어도 되겠네. 근데 지금은 그립습니다. 그 소리가, 밥이 왜 이래? 짜증스러웠던 그 소리. 지금은 듣고 싶습니다. 혼자 먹는 밥보다 소리 지르는 남편이랑 먹는 밥이 나았습니다. 적어도 누군가 있었으니까요.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 미웠던 남편. 근데 그립습니다. 지금은. 며칠 뒤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50년 친구. 순이야,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그래. 목소리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야. 있는 것 같은데? 나한테 얘기해봐.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영희야, 나 너무 외로워. 혼자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친구가 조용히 들었습니다. 다 말했습니다. 남편 보낸 것, 아들 집에 갔던 것, 다시 나온 것, 생일날 혼자였던 것. 친구가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너도? 응, 나도 혼자 살잖아. 남편 5년 전에 갔고. 알아. 나도 외로워 매일. 저녁 먹을 때 제일 외로워. 혼자 앉아서 밥 먹으면 눈물 나. 나도. 근데 있잖아. 자식들한테 가기도 싫어. 왜? 눈치 보이잖아. 미안하잖아. 맞아. 그래서 혼자 사는데. 외로워. 근데 자식들한테 갈 수도 없어. 나도 그래. 둘 다 울었습니다. 전화로. 50년 친구. 서로의 인생을 아는 친구. 순이야. 응? 우리 잘못한 거 아니야. 뭐가? 혼자 사는 거. 이게 잘못된 게 아니야. 우리도 살 권리 있어. 편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 영희야, 내일 만나자. 밥 같이 먹자. 그래. 전화를 끊었습니다. 조금 나아진 것 같았습니다.
친구를 만났습니다. 동네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둘이 혼자 먹는 것보다 나았습니다. 수다를 떨었습니다. TV 얘기, 동네 얘기, 옛날 얘기, 웃었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웃는 게 친구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자. 그래. 약속이 생겼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덜 외로웠습니다. 일주일 뒤 또 만났습니다. 그렇게 매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저녁 시간이 여전히 깁니다. 근데 조금 덜 깁니다. 내일 친구 만난다고 생각하면 조금 견딜만 합니다. 어느 주말 아들이 왔습니다. 손주 둘 데리고 엄마 안녕하세요. 어서 와. 손주들이 집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안아줬습니다. 귀여웠습니다. 아들이 과일을 내놓았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응, 잘 지내. 혼자 계셔서 외로우시죠? 아니야.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외롭습니다. 근데 솔직하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다시 우리 집으로 오시는 게 어때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아니야. 엄마 여기가 좋아. 근데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괜찮아. 엄마 건강해.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저희 집이 그렇게 불편하셨어요? 미안했습니다. 아니야. 불편한 게 아니라 엄마가 여기가 편해서 미안해. 아들아. 아니에요. 엄마가 좋으시면 되죠. 아들은 서운한 표정이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다시 갈 수는 없었습니다. 눈치 보는 그 집에 아들이 저녁 먹고 갔습니다. 손주들이 손 흔들었습니다. 할머니 안녕. 그래. 잘 가. 차가 떠났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집이 더 텅 비어 보였습니다. 울었습니다. 미안했습니다. 아들한테. 근데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게 나았으니까요. 혼자 사는 게 눈치 보는 것보다는. 근데 이게 잘한 걸까요? 모르겠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또 생일이 왔습니다. 65세.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핸드폰을 봤습니다. 아들한테서 문자. 엄마 생일 축하해요. 저녁에 갈게요. 딸한테서 카톡.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오늘 전화 드릴게요. 그리고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순이야. 생일 축하해. 고마워 영희야. 오늘 점심 같이 먹자. 내가 살게. 정말 응, 생일인데 혼자 있으면 안 되지.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 친구와 점심을 먹었습니다. 식당에서 케이크도 있었습니다. 친구가 준비했습니다. 촛불을 불었습니다. 축하해, 순이야. 고마워. 울었습니다. 작년 생일. 혼자 미역국 먹으며 울었는데 올해는 달랐습니다. 저녁에 아들이 왔습니다. 손주들도 왔습니다. 케이크를 가져왔습니다. 엄마 생일 축하해요. 촛불을 불었습니다. 손주들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웃었습니다. 작년보다 나았습니다. 아들이 갔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근데 작년처럼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나아졌습니다. 며칠 뒤 친구와 산책을 했습니다.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친구가 물었습니다. 순이야, 요즘은 좀 나아? 응, 조금
외로운 건 여전해? 응. 근데 작년보단 나아. 다행이다. 한참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영희야. 응? 나 이게 잘한 걸까? 뭐가? 혼자 사는 거, 자식들한테 안 가고 친구가 저를 봤습니다. 순이야. 응? 잘한 거야. 정말? 응, 우리도 편하게 살 권리 있어. 근데 자식들한테 미안해. 미안해 할 거 없어. 우리도 사람이야. 평생 자식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이제 우리 인생 살아도 돼. 눈물이 났습니다. 근데 외로워. 나도 외로워. 근데 있잖아. 응? 외로운 게 눈치 보는 것보다 나아. 맞아. 그리고 우리 혼자 사는 거 아니잖아. 응? 우리 있잖아, 친구. 손을 잡아줬습니다. 우리 서로 있잖아. 울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영희야. 고마워. 나도 고마워. 내가 있어서. 그날 깨달았습니다. 혼자 사는 게 잘못이 아니라는 걸, 외로워도 괜찮다는 걸, 그리고 완전히 혼자는 아니라는 걸. 그날 밤 남편 사진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사진, 결혼식 사진, 젊은 남편, 젊은 나, 웃고 있었습니다. 당신,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해. 당신 살아있을 때 잘해주지 못해서 미웠어. 많이 소리 지르고 화내는 거 싫었어. 근데 지금은 그립더라. 눈물이 났습니다. 혼자 사니까 당신이 그리워. 그 소리라도 듣고 싶어. 밥이 왜 이래? 라는 소리. 혼자 먹는 밥보다 당신이랑 먹는 게 나았어. 늦게 깨달았어. 미안해. 당신도 힘들었겠지. 40년. 우리 쉽지 않았지. 근데 그래도 함께였잖아. 지금은 혼자야. 외로워. 당신 보고 싶어. 사진을 안았습니다. 울었습니다. 오래. 며칠 뒤 저녁 6시 밥을 지었습니다. 1인분 찌개를 끓였습니다. 작은 냄비에 상을 차렸습니다. 혼자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먹었습니다. 여전히 조용합니다. 여전히 외롭습니다. 근데 조금 나아졌습니다. 내일 친구 만난다고 생각하니까, 다음 주에 아들 온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견딜만 합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6시 20분. 저녁 시간은 여전히 깁니다. 근데 이제는 압니다. 이게 내 인생이라는 걸. 혼자 사는 삶, 외로운 삶. 근데 내가 선택한 삶, 눈치 보는 것보다, 미안해하는 것보다 이게 나았습니다. 죄책감은 여전히 있습니다. 자식들한테 미안합니다. 남편한테 미안합니다. 근데 저도 사람입니다.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그게 나쁜 걸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외로워도 괜찮습니다. 완전히 혼자는 아니니까요. 친구가 있습니다. 가끔 오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이 있습니다. 65년을 살았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 위해, 자식 위해, 이제는 저를 위해 살고 싶습니다. 조금만 남은 시간, 저를 위해 밥을 다 먹었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집니다. 저녁이 깊어갑니다. 긴 저녁,
혼자 보내는 저녁, 외로운 저녁. 근데 이제는 압니다. 이 시간도 지나간다는 걸, 내일이 온다는 걸, 친구를 만나는 내일이, 그리고 살아간다는 걸, 하루하루 외롭지만 자유롭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65세 혼자 사는 여자 외롭습니다. 근데 괜찮습니다. 이게 제 인생이니까요. 우리 삶의 다양한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전화 한 통, 안부 한마디 전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